부등식을 두 개를 줬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뭐가 멘트가 빠졌냐? 참이야 거짓이야? 어디야 이거? 참이 빠졌지 이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 참이 되도록 하는, 그치? 자, 그래서 실수 M의 최대값 A, 최소값 B. 한번 보자. 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직접 증명을 해도 될 것 같고, 대우로 봐도 될 것 같고, 직접 증명이 될 것 같으니 그냥 바로 가볼까? 야, 명제가 참이란 얘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부분집합 사이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등식의 해집합을 P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Q집합은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애잖아, 그치? 요거 지금 인수분해 하시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지금 Q집합은 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럼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저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M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응? 그럼 이거를 상황을 한번 잘 봐봐. 지금 얘는 부등식이 똑같아. 요 식은 똑같지.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 추가된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저 2차 함수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를 3개를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 부등식에서 얘들아 항상 양수인 애들은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지. 니네 봐봐. 만약에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 부등식에서 얘는요, 이 부등식에 영향을 끼치는 애야, 못 끼치는 애야? 못 끼치는 애지. 얘는 지금 항상 양수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부등식은 x가 1보다 크다로 끝나버린다고. 그치? 그럼 다시 얘가 항상 양수면은 우리 지금 P라는 애는 요 부등식하고 똑같은 부등식이지. 이해돼? 자, 그러면 P하고 Q가 같으니까 지금 진리집합 두 개가 서로 같아 버리니까 P가 Q에 포함이 돼서 저 명제 항상 참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M에 관한 범위가 하나가 나와야 돼. 내가 방금 이게 항상 양의 실수라 그랬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이때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떠 있다는 얘기잖아. 판별식이 어쩌단 얘기야? 0보다 작단 얘기지. 응? 자, 그래서 얘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요거의 판별식이 자, m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n이 아니라 m이죠. 자, 4m이 0보다 작으니까 자, m이 0에서 4 사이일 때는 저 명제가 참인 상황이 된다. 여기까지 돼?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 응? 즉 다시 얘기하면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요때는 지금 어디 순간이 문제가 되냐면 얘가 양수인 구간은 위 1번 상황하고 똑같아. 그치? 저 부등식에서 얘가 양의 실수값을 가지면은 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만 남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저 2차 식이 0이 돼버리면 P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0 곱하기 요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진리집합 P가 무슨 집합이 돼버려? 공집합이 돼버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X가 오더라도 이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은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P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서 요 명제 다시 참이야. 그치? 여기까지 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게 2차 함수가 요 판별식이 0이 돼서 얘가 접하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m이 0이거나 4일 때도 이 명제는 참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경우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요 2차 함수가 자,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y는 x제곱 mx 플러스 m이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은 봐봐. 요 실근은 못 구하지. m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하고 얘는 범위가 똑같은데 여기서 또 다른 범위가 하나가 생기잖아. 마찬가지 얘가 양수인 구간은 의미가 있어 없어? 앞에 요 2차식이 양수일 때는 의미가 없어? 얘는 상수 취급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가 돼? 얘가 음수일 때가 문제가 된다고. 그 음수일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범위 말고 또 다른 범위가 생기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우리는 지금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생기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에 묻혀야 된다고.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밖에 또 다른 범위가 생기면은 P가 Q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P가 Q에 포함이 되려면 이 범위가 있으나 마나한 범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근해분리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쵸? 지금 우리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자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 들어온다면 이때 봐봐. 우리가 지금 P라는 애가 요거 또는 요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포함이 되려면. 그러면 이 범위 이외에 또 다른 범위가 생기면 안 되지. 다시 얘기하면 요 범위가 이 안으로 품어져야 요 상황이 돼야 P의 범위가 요거로 확정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1학년 1학기 때 했던 근해분리 상황이잖아. 이 근해분리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애죠. 몇 개 판단해야 돼 이거? 3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기준점이 두 근 바깥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해분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 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때 근의 위치를 갖다가 니네한테 언급을 해줄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때가 있어. 다시 얘기하면 두 근 사이에 이렇게 기준점이 포함이 되면 이때는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그 기준점의 함수값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였어. 그치? 기억나? 자,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치? 그럼 이때는 두 근 사이에 기준점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요 1일 때 요 기준점의 함수값만 판단하는 거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 only 1이야. 이거 말고 다른 그래프는 그려질 수가 없어. 근데 F1이 0보다 크다는 이 그래프 말고도 여러 가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고. F1이 0보다 큰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도 되고요.
그치? 아니면은 얘가 1이 이쪽에 있어도 F1은 양수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봐야 돼? 판별식도 봐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이 1보다 작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모두 봐야 돼? 대칭축의 위치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요 두 번째 유형이 요 근의 분리에서 니네가 이제 신경 써서 알아야 되는 유형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문제가 이제 요 상황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첫 번째. 자, 판별식이. 얘들아, 판별식은 지금 아까 우리 구해놓은 거 6건으로 가면 돼. 자, 얘가 양수가 될 때, 즉 m이 0보다 작거나 m이 4보다 클 때. 이렇게 하나 가시고. 자, 두 번째는 대칭축이 두근 사이에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럼 우리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3에서, 자, 근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m이잖아. 1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m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요거 올라가면 마이너스 2, 요거 올라가면 플러스 6, 여기까지고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기준점의 함수값. f-3이.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9, 마이너스 2m. 자,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치? 근데 이거 기준점을 판단할 때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살펴야 돼. 그치? 자, 지금 여기에 우리 구멍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도 상관이 없겠지? 어디? 나 뭐 잘못 썼어? 그렇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로 썼냐 나? 2번도 바뀌어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죠? 아니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마3 집어넣으면은 4m으로 바뀌어야 되나? 여기까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등호가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m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거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이 f1인데 f1도 마찬가지. 근데 f1은 1이니까 그냥 양수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죠?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세 개의 교집합이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뒤쪽은 뭐가 막혀야 돼? 요거 막혀야 되네요. 그쵸?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구해놓은 요 세 개 범위 있잖아. 요거, 저거의 합집합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0은 이어지죠? 0, 0 이어져서 어디까지? 4까지? 여기까지네. 그치? 되시죠? 자, 그래서 m의 최대값, 최소값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해주시면 되고, 뭐 답은 마이너스 9, 뭐 이 정도까지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명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니네가 그 뒷부분에